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할 때 음식을 소화하기 쉽게 만드는 턱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척추동물에게 턱은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한 중요한 기관이었죠. 그렇다면 이 턱이라는 기관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오늘의 영상은 턱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턱의 기원을 찾는 여정은 5억 4천만 년 전 고생대 캄브리아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바닷속에서는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며 오늘날 지구상에 현생하는 주요 동물군의 조상들이 나타났죠. 척추동물의 조상 중 하나인 하이코오이크티스 역시 이 무렵에 등장했는데요. 하이코오이크티스는 원시적인 척추 모양의 뼈와 지느러미, 그리고 아가미 등 현생 어류와 구조가 유사했지만 결정적으로 턱이 없었습니다. 이 무렵 등장한 턱이 없는 어류를 무학어류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턱이 없지만 자신만의 방법으로 먹이를 섭취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멸종했지만 아직 현존하는 무학어류를 통해 섭식 방법을 유추해볼 수 있는데요. 먹장어는 해저에 가라앉은 죽은 물고기의 살점을 파먹으며 칠성장어는 둥근 입에 자라난 뾰족한 이빨로 다른 물고기의 몸에 딱 달라붙어 살점을 먹어치우기도 하죠. 아마 이 당시 무학어류들도 이런 생활 방식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4억 3천만 년 전 고생대 실루리아기 바다에 패권을 장악하는 녀석이 등장합니다. 턱을 가진 최초의 어류, 유학어류가 그 주인공이었죠. 그중 판피어류는 실루리아기에 등장하여 대봉기의 전성기를 맞으며 커다란 덩치와 위협적인 턱을 앞세워 바닷속 최상위 포식자의 자리까지 차지했습니다. 턱을 여닫을 수 있는 덕분에 먹이를 꽉 물고 놓치지 않아서 사냥에 유리했고 턱의 힘으로 커다란 먹이를 먹기 좋게 조각내는 것까지 가능해진 거죠. 그런데 판피어류의 턱은 어떻게 진화한 걸까요? 가장 보편적인 가설은 무학어류의 몸속에 세궁이 변형돼 턱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세궁은 아가미를 지탱하는 활 모양의 뼈로 본래 무학어류에서는 삼킨 물에서 먹이를 거르거나 호흡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과 가까운 일부 세궁이 변형돼 앞쪽으로 진화해 원시적인 윗턱과 아래턱이 되었고 현생 어류에 와서는 한 번 더 변하고 합쳐지면서 더욱 강한 턱이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판피어류의 영광도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봉기 말인 3억 7,500만 년 전 대멸종이 닥쳤을 때 판피어류 역시 거의 절멸하고 말았죠. 하지만 일부 판피어류는 오늘날의 상어나 가오리 같은 연골어류와 현생 어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골어류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골어류 중 일부는 숱한 우여곡절을 거치며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로 진화의 가지를 뻗어나갔죠. 이 과정에서 척추동물의 턱은 다양한 생태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각양각색으로 진화했습니다. 그중 뱀과 악어 같은 파충류는 턱이 유연해지거나 치악력이 강해졌는데요. 이들의 눈 뒤에는 측두창이라는 구멍이 있고 이는 턱 근육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죠. 특히 측두창이 하나인 포유류와 달리 파충류는 측두창이 2개라서 턱 근육이 더욱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조류는 먹이에 따라 턱이라고 볼 수 있는 부리의 형태가 다양해졌습니다. 독수리처럼 먹이를 찢는 날카로운 부리부터 딱따구리처럼 나무를 파내기 위한 부리까지 다양한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진화했죠. 이를 대표하는 사례인 핀치새의 다양한 부리는 다윈이 발표한 진화론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포유류의 턱뼈는 견고하며 먹이를 씹는 저작 운동이 발달했고 먹이에 따라 구조와 형태가 조금씩 달라졌는데 육식 포유류는 날카로운 이빨로 고기를 자르기 편한 구조로 초식 포유류는 질긴 식물을 쉽게 으깰 수 있게끔 네모나고 뭉툭한 이빨로 진화했죠. 특히 포유류 중 인간은 약 180만 년 전 등장한 호모 에렉투스 시절부터 음식을 불로 익혀먹기 시작하면서 두개골에서 턱과 이빨이 점차 작아지고 그만큼 뇌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소리를 듣는 귀는 바로 이 턱뼈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말이죠. 포유류로 진화하면서 턱뼈 중 일부는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까지 총 3개의 귀뼈로 변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청각기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수억 년 전 탄생한 턱뼈 덕분이라는 거죠. 신기하게도 인간을 비롯한 척추 동물의 배아 발달 과정에서는 실제로 세궁이 윗턱과 아래턱으로 변하는 장면이 포착되곤 합니다. 마치 5억 년에 달하는 길고 긴 진화사를 기억하듯이 말이죠. 이번 영상은 국립생물자원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인천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의 생생체험에서는 동물의 뼈를 소개하는 기획전 으스스 뼈 박물관이 진행 중인데요. 전시 속에서 으스스한 뼈에 담긴 동물의 생태와 진화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동물들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며 발달한 개성 넘치는 뼈, 그야말로 동물의 뼈와 관련된 생물학적 내용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죠. 저도 전시회를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정말 하루 종일 뼈에 푹 빠져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